아, 요새 전세 안 맞으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아, 진짜 힘들어요. 네, 사실 올해 시작하고 나서 투자를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못 맞출까봐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겠다. 왜냐면 갭 투자라고 한다면 전세가 잘 맞춰져야지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텐데, 전세가 안 맞춰지면 내가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거 무서워서 내가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주인 전세, 매도자가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전세가 맞춰있는, 최근에 현 시세로 맞춰져 있는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해서 나름의 해결 방법,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분양을 받았어. 특히 지금 분양해서 입주를 하는 애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올해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될 물건을 분양받아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2플러스가 끝나면 임대차법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의 2플러스2가 끝나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전세가 폭등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했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약간 으쌰으쌰 괜찮아. 2플러스2가 끝나면 전세가가 받쳐준대. 전세가가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조용하죠.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이런가? 왜 2플러스2가 끝나는데도 왜 조용하냐? 그 많은 사람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2플러스2가 끝났다라는 건 2020년도에서 2022년도 7월까지죠. 이제 8월 초까지 해서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일부는요, 중간에 1년만 채우고 나오거나 2년을 못 채우고 나와서 중간에 갱신을 한 사람도 있고, 이미 갱신을 해서 다른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2플러스2가 끝나는 8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2년 동안 채워졌던 이 임대차 시장에 들어갔던 분들이 8월에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2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이 시작되자마자 막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이고, 심지어 2플러스2가 끝나서 전세가 폭등을 예상했던 전문가분들의 말이 실질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이전에부터 항상 강조를 했었던, 이젠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전세만 가지 않는다. 반전세나 월세도 있다. 월세도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전세가가 하락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세가가 지금 하락했나? 근데 제가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요. 제가 전부터도 폭등하지 않을 거다. 전보다는 오를 거지만 폭등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2020년도, 21년도처럼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그것만큼 전세가가 오르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비중을 나눠서 사람들이 갈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전세가가 폭등한 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하락한 거냐라고 했을 때 어때요? 사실 전세 새로 맞추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달 전세가를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전세가가 하락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전에 전고점 전세가가 정말 폭등했을 때 전세를 새로 맞췄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 전세를 맞추려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전에 봤을 때보다는 꾸준히 상승해서 쭉 올라왔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조금 하락한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시점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억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요? 네네, 전세가로. 그러면 3억에서 한 1, 2천 정도가 빠져서 한 2억 7, 8천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2억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아요. 심지어 1, 2천 높은 게 아니죠. 7, 8천이 높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제 투자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지방에 전세가를 새로 맞추게 됐어요. 물론 한 3개가 동시에 지금 전세를 새로 맞추게 돼서 지금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물건이 법인이 쓰고 있어요.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2억에 전세를 마쳤었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 2년 만기가 돼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전세가가 제가 맞출 때는 2억에 맞췄고 작년 하반기에 전세가는 2억 8천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때요? 전세가 좀 빠졌었죠? 그래서 올 초 중반까지는 2억 5천까지 전세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7, 8월, 9월 넘어가면서 막바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랑 겹쳐가지고 얘가 지금 2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억 3천에 지금 계약서를 썼거든요. 자, 여러분. 자, 제가 2억에 맞췄어요. 2억 3천에 지금 전세를 맞췄어요. 전세가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상승. 전세가가 그래도 저는 3천만 원 올랐어요. 물론 작년 말에 비해서는 5천만 원이 떨어졌죠. 그리고 올 초에 비해서는 2천이 또 떨어졌어요. 추가로. 근데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누어지긴 쉽지가 않아요. 얘는 중간에 마지막에 입주 물량이랑 겹쳤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2억 5천에 맞췄을 거예요. 지금의 대부분의 지역의 지금 전세가 상황이 이거랑 비슷해요. 작년 처음에 맞췄을 때보다는 높지만 작년 하반기에 전고점 찍었을 때 전세가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세가 하락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으로 까보면 3천만 원 상승한 게 돼요. 자, 이런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후달리면서 조급하면서 전세가 하락 때문에 매물을 막 쏟아낼 거냐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막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네, 분위기가 안 좋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매물이 안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현실은 알겠어. 근데 지금 막 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야 돼. 근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전세가 하락과 동반해서 매매가 하락까지 같이 동반하고 있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수원이 꼽히고 있어요. 왜냐? 8달구 재개발 통해서 지금 준공된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입주하는구나. 우리 8달구 재개발 나온 게 정말 옛날 같은데 벌써 입주를 해요. 옛날이 아니요. 엊그제 같은데. 8달구 재개발 사놨어야 되는데 못 사놔가지고 속상하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주를 해요. 근데 얘네 입주 물량이 지금 한꺼번에 2022년 7, 8월에 같이 나오는 입주 물량이 7,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갑자기 7,000세대의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거냐?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걸 채우려고 하면 여기 주변에 만기가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7,000세대는 물량이 많아서 그걸 채우기가 어렵고, 그래도 다행히 메탄주공 4호단지가 이주 시작한 건 아시죠? 다행히 메탄주공 4호단지가 10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주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임장했던 그곳이죠. 그쵸. 머리카락 날리면서 막 했던 그 메탄주공 4호단지도 얘네도 지금 사실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거의 20년에 가깝게 지낸 상황에서 이주가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 신도시도 얘기했지만 오래 걸린다니까요. 얘 메탄주공 4호단지 가보셨지만 입지가 상당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게다가 5층 저층짜리도 막 있었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애들이 아닌데도 재건축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10월에 이주를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을 입주되는 물량을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주 수요까지 봤는데도 이거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에 시흥의 시샘프 있잖아요. 시흥의 센트럴 프로지오도 입주를 할 때 주변 전세가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도 상황이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물량이 적으면 빠르게 소화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언제 전세가를 맞추는 게 유리할 거냐라는 게 갈리는데, 그걸 기점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얘가 입주 시작하세요. 자, 잔금 이때까지 마무리하세요까지 보통 2, 3개월 주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대부분 세를 맞춰야지 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보통 사람들이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게다가 투자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월세로 그럼 나눠서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 지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상대적으로 전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다 똑같이 컨디션이 똑같아요. 다 새 아파트야. 첫 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경쟁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가격밖에 지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잔금날 가까우면 쫄려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놔들고 6개월 전부터 이 사이에 많이 맞춰서 가격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얘가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잔금날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해서 물량이 적으면 여기까지 갔을 때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잔금이 끝나자마자 전세가가 올라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은 물건의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물량이 적어서 6개월 전부터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돼서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적어진다. 그리고 주변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전세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뒤로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잔금 때 바로 잔금 안 쳐도 이자료 8%에서 12% 이상 내면은, 이자를 내면 잔금 뒤에도 내가 그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잔금 뒤에 바로 맞춰서 우리가 이제 2+2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세가를 높게 받겠다라고 해서 이런 전략을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원은 그게 안 되죠. 7,000세대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전세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급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너도 나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잔금이 뒤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잔금이 뒤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물량이 솔찬히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물량이 많은 지역의 입주장을 맞이할 때는 차라리 초창기에 그 시기에 나온 시세의 전세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5억이 나왔다, 전세가가. 그러면 나는 뭐 4억 7, 8천 정도에 던지는 거예요. 4억 7, 8천에 던져서 바로 첫 번으로 테이프를 끊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빠지면은 물건이 나오면 점점점 떨어져서 결국에는 4억의 전세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뒤에 가서는. 그러면 내가 이 5억에 맞춘 사람이 없을 수 있진 않아요. 있을 수 있겠지. 5억에 맞춘 애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4억 7, 8천에 맞추면 이후에 4억의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전세 맞출 때 안 나가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을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뭐 전세 안 나가면 그냥 가격 낮추라는 얘기밖에 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어느 시기에 얼마까지 낮추냐, 그리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잔금에 가깝게 전세 가격을 맞춰서 싸게 파냐, 이 입주장 시작할 때 맞춰서 파냐, 이거를 가늠해서 내가 매력적인 가격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싸게만 내놔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렇게 초반에 좀 확 쳐버리는 게 물량이 많을 때. 나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초반에 이제 부동산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구도심이 크게 있어요. 근데 물량 조그만 거 하나만 신축이 들어와요. 만약에 한 500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이 구도심 자체는 뭐 수원의 영통구 정도로 크다. 망포. 아, 망포로 할까요? 망포까지 들어가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영통 밑에니까요. 수원 영통에 있는 망포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500세대가 들어가요. 근데 기존 망포에 새 아파트가 단 1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오는 세대고 500세대가 들어왔어. 주변의 전세 가격을 흔들고 매매 가격도 흔들지만 실질적인 이 신축은 안 빠져요. 전세가도 최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변의 구축에 비해. 그러면 어때요? 잔금을 늦게 치르면 치를수록 오히려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입주장이 한꺼번에 몰리면 사실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보통 요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모니터링을 해야지. 내가 주변 이 물량 빠지는 속도랑 가격의 움직임을 보다가 내가 잔금 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여기 구간에 내가 팔려고 하든지 아니면 초반에 빨리 높은 가격에 터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주장에는 이 시기를 가늠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전세를 맞추는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 나서도 신경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되겠네요. 아, 분양을 받고 나서? 전세 맞출 때까지. 항상 말씀드리면 투자는 전세를 맞추기 전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분양은 더 길잖아요. 준신축은 그래도 잔금 치를 때까지,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보통 2, 3개월인데 분양은 2, 3년. 놓지 않는 거죠. 특히 최근에 사전 청약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최근에 가격이 빠지는 거 보고 사전 청약 줄줄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모니터링 하셔야죠. 그래서 시장이 빨리 바뀔 때는 1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시장이 잘 안 바뀐다 그러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시장이 빨리 바뀐다 그러면 뭐 1개월, 보름만 해도 하시고 이렇게 입주장 때는 매일매일 보셔야죠. 주식 보듯이. 지금 안양도 아직도 3, 4천 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지금 수원이랑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이전부터 지금 입주 물량이 쌓여서 누적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누적 피로도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 돈으로 잔금 치고 나중에 이제 전세를 맞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죠. 저런 안양 같은 경우에도 빨리 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전에 피로도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막바지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됐다. 그럼 얘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 거 소화가 안 되는데 내 것도 있어. 그러면 빨리 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전세가 빨리 빠지는 성향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전세 가격이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기존의 전세가보다는 지금 아무리 떨어졌어도 여기쯤에 와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가보다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는 전세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서 갱신정보관이 끝났음에도 눌러 앉으면서 그냥 이 가격만 내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거래에 잡히지 않아요. 그냥 그 기존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냥 직거래를 하거나 그냥 연장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건 물량이 안 잡히니까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기존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전세 거래도 안 돼요. 라는 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세가 2+2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이유를 알았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새로 놔야 된다. 그런 투자자다라고 하면 그 시기를 잘 가늠해서 내가 그래도 최대한 전세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 양, 분위기를 따져가지고 그때 진입하자. 그래서 내가 전세가를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특히 입주장 물건 같은 경우는 모든 컨디션이 다 똑같으니까 시기에 맞춰서 가격을 정해서 거기서 가장 매력적인 가격을 정해서 내놓자. 무조건 매력적인 가격에서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싼 가격 중에서도 그 시기에 맞는 매력적인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이주장 때 빠른 전세 세팅 응원합니다.